그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무한급수 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진 않고 이게 중간고사 나온 것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제는 앞의 내용을 다 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한 판정법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아닐 때 급수가 발산한다 라는 정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P이면 Q이다를 배웠죠. 그러면 나 Q이면 나 P도 배웠을 겁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통해 얘가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제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주어진 무한급수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무한급수를 여기 있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을 해주면 최고창의 개수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죠. 즉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급수 이렇게 생겼고 2분의 1의 n이다 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그냥 k로 하죠. k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2승 쭉쭉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더해 나가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는 얘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분의 1의 n은 얘가 2분의 1의 n승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n이 무한대로 다가감에 따라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이게 0이 됐다라는 말은 얘를 가지고 아무런 판별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0이 아닐 때만 발산이라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이게 0이 맞다라면 이거 가지고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얘가 무한급수의 덧셈이니까 무한급수의 덧셈은 1-공비분의 첫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첫째 항은 2분의 1이라서 얘는 답이 1로서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비교 판정법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발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먼저 an이 발산하면 이거의 bn도 발산한다는 내용이고 이게 수렴하면 an 자체도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수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은데 일단 전제는 무한급수의 n분의 1과 n제곱분의 1인데 얘를 가지고 일단 얘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발산하는 그리고 얘는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ln n 나누기 n제곱이 수렴하는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ln n 그래프보다 항상 n의 그래프가 큽니다. 즉 y는 ln x 그래프보다 항상 x가 크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ln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등호를 맞추는 짝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등호 짝 맞추기. 그러면 얘는 n제곱이 됩니다. 왜? 이 조건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 왼쪽이 발산하면 오른쪽 그래프는 발산하는 거고 오른쪽이 수렴하면 왼쪽은 수렴한다라는 게 아까 일반 비교 판정법이었죠. 그러면 이때 다시 써보면 ln n제곱은 우리가 아는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하지만 n분의 1은 우리가 발산한다라는 거 알죠. 근데 여기서 보면 발산 수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수렴하지 않으니까 얘를 판별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n3승이다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이퀄 n제곱분의 1인데 여기 딱 발수라고 쓰게 되면 얘가 딱 수렴한다라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원래에 있는 것도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루트 n분의 1이다 만약에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루트 n이 n보다 작다라는 걸 알고 이거의 역수를 취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n분의 1보다 루트 n분의 1이 크게 됩니다. 아까 전에 0, an, bn 했을 때 얘가 발수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얘가 발산하는 걸 압니다. 짝이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n의 루트 n분의 1도 역시 뭐한다?
발산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비교 판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얘가 2n제곱 이게 아니죠? 얘는 극한이니까 2n제곱 더하기 3n의 100 더하기 n의 4승이다. n의 6승이다 해볼까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 극한비교 판정법을 푸는 방식은 이 원래 첫 번째 주어진 값을 an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bn은 여기서 가장 파워가 센 친구를 찾습니다. 2n제곱 얘는 n의 6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2n제곱 얘는 n의 3승이 되겠죠. 계산하면 n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n분의 1이 발산하는 급수라고 배웠기 때문에 bn 전체가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an 역시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자, 제가 다른 예제를 보여드리면 2n, n의 3승 마이너스 n 더하기 1을 얘가 급수가 수렴하는지 조사하여라 하면 이거 자체를 an이라고 삼고요. bn이라는 거는 이거의 가장 최고차항으로 삼습니다. 즉 가장 파워가 센 거. 그러면 얘는 2 나누기 n의 제곱이죠. 오, 우리가 아는 수렴의 형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도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봐봐요. bn의 결과, 즉 an은 원래 판별하고자 문제에서 물어본 그 자체를 an으로 삼으면 되고 bn은 최고 파워가 센 친구들을 찾아서 이거 자체가 수렴하면 원래 있는 그 값도 수렴하게 되는 거고 얘가 발산한다면 원래 걔는 발산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쉽죠. n제곱 마이너스 1 3n 4승 더하기 1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얘가 an이 될 것이고 bn의 값은 n제곱 나누기 3n의 4승이니까 3n 제곱분의 1이죠. 수렴하죠. 따라서 얘도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n 3승 2n 더하기 1 n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의 n의 4승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비교할 때 얘를 n이 2부터 시작해서 2의 n승 마이너스 n제곱 n의 4승 마이너스 4n승. 자, 저는 실제로 수강할 때 이 문제가 조금 헷갈렸었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극한 비교를 써서 하면 이거 자체가 an이 되겠죠. 그럼 bn은 뭡니까? bn은 루트 n의 3승 나누기. 자, 사인은 어찌됐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계속 진동하기 때문에 얘는 n제곱보다 훨씬 작게 됩니다. 따라서 파워가 센 애는 n제곱입니다. 따라서 얘는 얘가 n의 2분의 3승이고 나누기 2니까 빼기 2가 돼서 n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는 루트 n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일반한 판정법을 통해서 얘를 소환해 줍니다. 발수. 그러면 루트 n보다 n이 크니까 n분의 1보다 루트 n분의 1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발수를 일단 써주면 우리가 아는 거 발산한다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발산하는 겁니다. 일반한 판정법에 의해 얘가 발산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극한 비교 판정법을 통해서 an도 역시 뭐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an 이게 원래 처음에 주어진 거. 그 다음 bn은 어떻게 잡습니까? bn은 일단 밑에 거는 쉽습니다. n의 4승일 겁니다. 근데 이 n과 n제곱이 어떤 게 더 속도가 빠르게 증가되는가를 찾아줘야 되는데 얘가 n이면 2, 4, 8, 16, 32. 얘는 1, 4, 9, 16, 25. 하나 더 해볼까요? 64, 36입니다. 자, 어때요? 이 n이 훨씬 더 빨리 증가되는, 나중에 보면 얘가 훨씬 빨리 증가합니다. 따라서 얘를 2의 n승으로 잡아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b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따라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게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찾아주는 게 좋을까요? 자, 이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레이쇼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쇼 테스트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을 했을 때 이 값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성립합니다. 즉 얘가 1이면 아무런 판별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보다 크면 얘는 발산, 얘는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레이쇼 테스트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 더하기 1은 2의 n 플러스 1 나누기 n 더하기 1의 4승 곱하기 an으로 나눠주면 n의 4승 2의 n승. 즉 이 값은 얘는 무한대로 가면 1, 얘는 2가 남게 됩니다. 즉 1보다 크니까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발산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an도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쇼 테스트를 하나 더 해보죠. n제곱 나누기 4의 n,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해라. 혹은 n의 n승 n-1의 팩토리얼, 얘가 수렴하는지 조사해라 라고 하면 비율 판정법을 사용하면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을 리미트 하면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1의 제곱 4의 n 더하기 1 곱하기 an이니까 4의 n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사라져서 4,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1이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됩니다. 1보다 작죠? 그러면 수렴하게 된다,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얘를 풀기 전에 익스포넨셜의 정의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x가 0으로 갔을 때, 즉 1 더하기 0이 무한대의 꼴이 되면 됩니다. 즉 1 더하기 x의 x분의 1, 혹은 x가 이번에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무한대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x, 0은 그것의 역수. 그래서 항상 이 꼴이 나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는 x의 역수 관계다, x분의 1이면 여기는 x가 나온다, 그럴 때 익스포넨셜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레이쇼 테스트, 비율 판정법을 쓰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여기에 n 더하기 1 쓰면 n팩,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그대로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얘 둘이 사라져서 n만 남겠고요.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을 이렇게 n 더하기 1을 빼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얘랑 만나면 n 더하기 1 나누기 n의 n승이 되고,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n 더하기 1 나누기 n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1 더하기 x의 x분의 1, 혹은 무한대 꼴이면 1 더하기 x분의 1 x죠. 그럼 어쨌든 얘가 1이 튀어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n 이렇게 쪼개주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이죠. 자,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익스포넨셜이죠. 얘는 1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얘는 2.7 얼마의 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얘는 발산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거듭제곱급 판정법은 뭐냐면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n승근 루트를 씹었을 때 1보다 크면 발산,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 이런 조건인데, 먼저 이런 예제를 한번 보죠. n이 2부터 로그의 n의 n승분의 1이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 거듭제곱급 판정법을 루트 테스트라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면, 자, 여기 an의 값에다가 an이 현재 이렇게 생겼죠. 그 값에다가 루트 테스트를 쓴다 라는 말은 뭘 붙이는 거와 똑같냐면요, 여기다가 n분의 1승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n분의 1이 이거죠. n승을 루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씌워서 판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로그의 n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값을 이제 리미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게 거듭제곱급 판정법입니다.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로그 n이 1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럼 0이 된다라는 말은 이 두 개 중에 수렴의 경우가 되겠죠. 왜? 1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얘는 수렴한다. 근데 뭐에 의해서? 루트 테스트에 의해서. 그 다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 하면 여기서 루트 테스트를 사용하면 그냥 n분의 1 하고 얘를 없애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 값이 1보다 크면 발산, 1보다 작으면 수렴. 그러면 이 값이 1-n분의 1의 n이니까, 자,
얘 또 나왔죠. 아까 전에 앞에서 봤듯이 이거 익스포넨셜의 정의를 사용하는 문제로서 얘를 보시면 1 더하기로 바꾸면 얘가 마이너스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n을 잠깐 오른쪽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나눠야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n이 튀어나오고 얘가 이 값이 생겨났으니까 나누기 그 값을 똑같이 해줘야겠죠. 그럼 이 값은 요만큼이 정의에 의해서 익스포넨셜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얘는 1보다 작습니다. 그죠? 왜냐 얘가 2.7 몇몇의 1이니까 1을 이만큼으로 나눈 값이니까 1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입니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수렴한다. 뭐에 의해서? 루트 테스트에 의해서 수렴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적분 판정법은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n의 p승분의 1이 p의 값에 따라 언제는 발산하고 언제는 수렴하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인테그랄 테스트, 얘는 적분 판정법이죠. 적분 판정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은 자, 만약에 이런 경우를 볼까요?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뭐 an 얘를 판별하라 하면 이렇게 적분 판정법을 쓴다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항상 r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시작점부터 무한대까지 이 an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n이 4였으면 이 자리에 4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p가 1인 경우가 만만하니까 p가 1일 때부터 먼저 생각해보면 얘는 이렇게 n분의 1이 됩니다. 즉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별하는 것은 우리가 얘가 발산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굳이 적분 판정법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분 판정법을 사용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를 써야 된다고 했었죠. 무한대가 아니죠. 여기가 r입니다. 여기도 r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 n분의 1은 n분의 1 dn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x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더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ln 절대값 x 적분하면 1부터 r까지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리미트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ln의 절대값 r-ln 1이 됩니다. 얘는 0이죠. 자, ln r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r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발산하죠. 따라서 발산한다라는 거를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가 1일 때는 발산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얘를 나타내 보면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1부터 r까지 x의 p승 분의 1의 dx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위해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갔을 때 1부터 r까지 x의 마이너스 p승의 dx가 되겠죠. 그럼 얘를 적분하면 x의 차수 하나 올리고 그거 역수 취하고 1부터 r까지의 리미트 r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얘는 숫자니까 얘 먼저 풀어볼까요? r에 마이너스 p 더하기 1 마이너스 1에 나누기에 마이너스 p 더하기 1을 리미트 r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r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갔을 때 r 혹은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갔을 때 r분의 1.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돼서 무한대가 되고요. r분의 1은 이렇게 분수함수 꼴로 되어 있는데 무한대로 가면 0이 되죠. 즉 이 r에 어떤 승수가 있습니다. r에 어떤 승수가 얘는 1, 즉 0보다 큰 경우 얘는 r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양수면 발산할 거고요. 음수면 0이 될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r이 변하는 쪽이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p 더하기 1, 즉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값이 양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양수라면 발산하겠죠. 하지만 이 값이 음수가 된다면 수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p가 1보다 작을 때 발산,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해보면 p가 1일 때는 얘가 발산했었죠. 또 p가 1보다 작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다 발산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p가 1보다 큰 이 경우는 수렴한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그래서 만약 적분 판정법이 이렇게 생겼다. 얘를 판별해라 하면 일단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갔을 때 1부터 r까지 쓰고 얘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하면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x에 1 넣으면 t는 2, x에 r을 넣으면 t는 r제곱 더하기 1이 돼서 이렇게. 그 다음 얘가 t고 얘 미분하면 2x dx가 dt가 되니까 x dx는 2분의 dt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2분의 1에 이놈 적분하면 ln 절대값 t고 그거에 2부터 r제곱 더하기 1을 리미트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ln r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ln 2를 n을 r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r이 무한대면 ln의 무한대가 되겠죠. 얘는 lnx 그래프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게 된다라고 판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ln의 n의 p승이었다. 얘를 적분 판정법으로 풀어보면 한번 그걸로 해볼까요? 안 되겠다. 얘는 적분 판정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미트 r을 무한대로 보내면 1부터 r까지 lnx x의 p승 dx가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x의 p승이라는 거, 얘를 우리가 x의 마이너스 p승 곱하기 lnx의 dx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먼저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 적분된 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먼저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한번 써주고 얘를 미분해서 dx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1부터 r까지고 리미트, 얘도 1부터 r까지 리미트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거죠. 그 뭐라고 하죠? 부분적분법이죠. 부분적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분하기 쉬운 함수를 먼저 적분하고 그대로, 미분하기 쉬운 함수는 미분 그대로 하고 미분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일단 얘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는 ln r, 일단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고요. ln r에 곱하기 r에 마이너스 p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1 넣으니까 1에 마이너스 p 더하기 1승은 그냥 무조건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리미트 r이 무한대로 왔을 때 이거 적분해주면 이렇게 둘이 만나면 x의 마이너스 p승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 더하기 1에 x의 마이너스 p승 d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리미트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1부터 r까지 x의 마이너스 p에 ln x의 dx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잘 보시면 똑같아요. 아까 여기 숫자, 얘가 지금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가 현재 변하는 쪽이죠.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 0보다 크면 뭐 하는 거죠? 발산. 얘가 0보다 작게 되면 수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얘를 적분하면 x의 마이너스 p 더하기 1 나누기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 두 개가 되고 제곱이 되고 1부터 r까지의 리미트 r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도 역시 변하는 쪽이 r의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니까 이 값이 0보다 크면 발산, 0보다 작으면 수렴, 똑같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p가 1보다 작을 때는 발산, p가 1보다 크면 수렴입니다. 그럼 p가 1일 때만 찾아주면 되겠죠. p가 1이면 여기서 리미트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1부터 r까지 lnx 나누기 x의 dx죠. 그러면 여기서 lnx를 t라고 치환하면 x분의 dx가 dt가 되니까 이 값들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리미트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ln 1이면 t가 0, ln r이면 그냥 ln r,
그 다음에 t가 여기 있고 x분의 1 dx가 dt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t제곱에 0부터 ln r까지를 해서 리미트 r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2분의 ln r의 제곱 얘를 리미트 r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ln r이 ln 무한대가 될 테니까 그거의 제곱 역시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p가 1일 때는 발산하게 돼서 여기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이럴 때 발산, 요럴 때 수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급수의 수렴 판정법인데 교대급수 판정법 매우 중요합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n이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에 n에 n3승 더하기 1 혹은 얘가 n이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에 ln n 나누기 n 그리고 얘가 n이 1부터 마이너스 1에 n승의 n제곱에 4의 n승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교대급수의 조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다 an인데 그 an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an 더하기 1이 an과 an 더하기 1이 항상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즉 a의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크고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보다 큰 이런 경우 즉 얘를 감소함수로 생각해도 되겠죠. 왜냐? 얘가 한 3, 2, 1 뭐 이렇게 생기면 되니까 감소함수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데 교대급수라는 건 말 그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자 1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교대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대급수의 시그널 교대급수의 신호를 이렇게 네모쳐 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교대급수의 시그널 얘도 교대급수의 시그널 그럼 그 나머지의 값을 an으로 삼아주시면 됩니다. an 얘를 an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푸는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다 구해서 물론 풀 수도 있을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1을 넣으면 1 나누기 2 2 넣으면 2 나누기 9 3 넣으면 3 나누기 28이죠. 얘는 무한대로 가면 0이 돼요. 왜냐? 계속 이런 조건은 만족하니까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얘가 스피드가 빠르게 증가할까요? 밑에가 스피드가 빠르게 증가할까요? 밑에가 더 스피드가 빠르죠. 얘는 1씩 증가하는데 얘는 더 크게 증가하죠. 실제로 그래프를 실제로 an을 보시면 n이 더 파워가 셀까요? n의 3승이 파워가 셀까요? 당연히 분모가 파워가 세겠죠. 그런 경우에는 감소함수도 무조건 얘도 항상 만족하고 얘도 항상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얘로 연습해 볼까요? 얘도 아까 전에 이거 배웠죠. lnx보다 x가 크다. 그럼 분모가 파워가 센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뭐 한다? 수렴하는 거예요. 얘는 좀 모르겠죠. 자, 얘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n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쭉 가겠죠. 자, 4는 4 16 64 64 곱하기 4 64 곱하기 16이죠. 자, 딱 봐도 위에 있는 애보다는 밑에가 더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모가 더 파워가 세니까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항상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도 역시 수렴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몇 급수라는 것을 볼 때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의 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고 그 값이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하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그거보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일단 여기서 수렴 구간을 먼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네모라면 두 번째 네모가 1이라면 해서 이 두 가지 경우에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기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리미트 자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어디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여라 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치 레이시오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의 n 더하기 1 나누기 an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위에는 x, 밑에는 n 더하기 1이고 걔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n에 관련된 얘가 변수지 얘는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따져주면 n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돼서 얘는 0이 됩니다. 여기서 0이 되면요 항상 모든 실수 전체 범위 내에서 수렴한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이거를 레이시오 테스트를 사용해서 레이시오 테스트가 아니라 이거의 몇 급수가 어디서 수렴하는지를 조사해라 하면 먼저 얘를 구해줍니다.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의 리미트 값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x의 n 더하기 1, x의 n이라서 얘는 x죠. 드디어 이 네모를 찾았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 했죠? 절대값 씌우고 1보다 작다를 써주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렴 반경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이 길이가 2죠. 그거에 반절해 주시면 그게 수렴 반경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답을 끝내면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1, x가 1, 2라면 를 써줘서 먼저 여기 원래 식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고 x에다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1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부환대가 돼서 발산하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진동하니까 얘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답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할까요? x제곱, n제곱. 그럼 똑같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값을 찾아주면 x 더하기 x제곱 나누기 n 더하기 1의 제곱 하고 n의 제곱 나누기 x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xn승이죠. 그래서 이 제곱이 아니라 여기서 x의 n 더하기 1, 얘는 x의 n승.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면 1, 얘는 사라져서 x만 남죠. 그럼 그 값에다가 1보다 작다 써주고 마이너스 1이 이런 범위인데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의 n승 나누기 n제곱, 얘가 만약에 1이었다면 n제곱분의 1이죠. 얘는 우리가 아는 애죠. 수렴하는 애죠. 수렴한다 이렇게 쓰고, 얘는 교대급수의 시그널이 있죠. 그럼 나머지가 an인데 an이 분모가 더 파워가 세니까 얘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래서 수렴 반경은 똑같이 1인데 수렴 구간은 이렇게 포함되니까 이렇게 네모처럼 해주면 되고, 포함이 안 되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이 식이에요. 이 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 쭉쭉 더해 나가서 얘는 1-0b분의 첫 번째 항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고,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 주게 되면 x의 n에 이렇게 쓰고, 얘는 1-x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1-1 낮추고 얘를 속미분해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n이 0이게 되면 이 전체 값이 뭐가 되나요? 0이 되죠. 그래서 굳이 0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1부터 시작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또다시 미분하면 n이 1부터 n에 n-1의 x n-2인데 걔는 여기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1-x의 마이너스 3에 안에 속미분해주면 이렇게 돼서 2 나누기 1-x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얘도 n에 1 넣으면 0이니까 그 값을 없애고 그냥 2로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요거의 수렴 반경이 뭐였죠?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xn 더하기 1 나누기 xn은 x고 그 값에 절대 이렇게 씌워서 이 범위가 나왔을 때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는 진동하고 1의 n승이면 계속 1을 더해 나가니까 수렴하지 않죠. 따라서 수렴 반경이 이 길이의 반절이니까 1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수렴 반경이 1이었다라면 그것을 미분한 얘도 이것에 대한 급수도 반경이 1이고 이것도 그 반경이 1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원래 본 무한급수의 반경이 알파라면 그거를 미분한 급수 역시 반경이 알파고 그거를 또 한 번 미분한 거 역시 반경이 알파라는 겁니다. 그럼 미분만 될까요? 아니요. 적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의 수렴 반경이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적분한 게 위의 식이고 얘를 한 번 더 적분한 게 위의 식이니까 적분과 미분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분과 미분을 할 때 수렴 반경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아까 우리가 이 식이 1-x분의 1이다 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미분하면 아까 n에 1이 왜 들어간지 아시죠? 그럼 얘는 1-x의 제곱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까요? 이거일 때 xn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값이 얘랑 같아지면 되는데 n이 현재 1이죠. 그럼 봐봐요. 첫 번째 항을 찾아줍니다. n에다 1 넣으면 1 곱하기 x의 0이죠. 자, 그러면 이 n이 1부터 시작하는 거를 나는 n을 0부터 시작하겠다라고 가정하면 n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이 값이 돼야 되니까 n 더하기 1이 나오고 얘가 x의 n이 될 겁니다. 즉 정리하면 여기서 n이 하나 감소하잖아요. n이 하나 감소했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n들은 다 하나씩 증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x0승의 x1이라면 n이 여기는 증가되면 오른쪽은 하나 감소. 그럼 만약에 n을 2개 증가시켰으면 오른쪽은 2개 감소. 얘네 둘이 다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지금 문제에서 x는 0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얘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an을 n 더하기 1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얘가 현재 이거였었죠. 자, 그럴 때 만약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어요. 1-x의 x는 과연 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an의 x의 n.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해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만족됐고 결국에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쟤와 왼쪽에 나와 있는 얘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올 텐데 하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n을 하나 다운시키겠습니다. n을 하나 다운시키면 오른쪽은 n을 하나 업시키면 되죠.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얘네 둘이 같아져야 되는데 근데 얘를 이렇게 하지 말죠. 그냥 얘가 원래는 0이다라고 해도 되죠. 왜 그러죠? 여기서 아까 x의 n승이 이거였는데 얘를 미분하면 이거였으니까 여기서 x만큼 곱해주면 얘는 x의 n승, 얘는 그냥 n. 그래서 이거의 n을 0으로 했을 때 x 나누기 1-x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 n이 곧 an이니까 an이 n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보고 요걸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 n이 0부터 시작해서 xn은 1-x다. 그리고 얘를 미분한 값은 n의 xn-1이 1-x의 2승이다.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n의 n-1의 xn-2가 2의 1-x의 3승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를 미분한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n을 1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 값을 유도해야 되는데 여기 맨 오른쪽 값을 보시면 n 얘를 다 전개시켜 보면 n제곱에 x의 n-2 빼기 n이 2부터 시작해서 n의 x의 n-2가 되겠죠. 맞죠? 근데 그 값이 2의 1-x의 3승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n에다가 빼기 2를 왼쪽에 하면 오른쪽은 더하기 2가 돼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얘도 같은 방식으로 n에 0을 넣으면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쟤를 2개 다운시키면 얘는 2개 업이 되고 쟤도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2 나누기 1-x의 3승인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서 얘를 전개하면 n제곱에 xn승 플러스 3 곱하기 이렇게 하고 n에 xn 플러스 이거에다가 xn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n에 0 넣으면 그냥 0이니까 1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요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따로 놓고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2의 1-x 3승 마이너스 3의 0부터 시작해서 n의 xn 빼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얘 알죠? 얘는 1-x분의 1입니다. 하지만 얘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얘를 하나를 올려주면 1-x x의 n-1이죠. 이거 어디서 나왔죠? 아까 얘가 이거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n의 x n-1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네모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의 얘인데 마이너스 3의 n이 1부터 시작해서 n의 x n-1 플러스 3의 n이 1부터 시작해서 x의 n-1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를 또 한 번 바꿔보면 3의 n이 0부터 시작해서 x의 n이 되겠죠. 정리하면 n이 1부터 n제곱의 x의 n은 2의 1-x의 3승 마이너스 3의 이 값이 얘죠. 그렇기 때문에 1-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하고 얘는 빼기 1이니까 2 더하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 값이 1-x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 x 자리에 3분의 1만 넣어주면 되니까 답은 2의 1-3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1-3분의 1의 제곱 2의 1-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일러 급수라는 것을 테일러 정리를 한번 공부해 볼 텐데 테일러 정리는 센터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센터가 만약에 0이다라고 가정하면 fx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f0, f'0의 x, f2'0의 x제곱, f의 3승 0의 x 3승하고 3팩, 2팩, 1팩, 0팩 그리고 얘는 x의 0은 항상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 부분을 굳이 0팩, 1팩, x의 0승, x의 1승으로 바꾼 이유는 얘가 계속 더해 나가는 형태니까 무한급수를 써서 n 팩토리얼 분의 f의 n승 미분한 거에 0, 그 다음에 x의 n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센터가 0일 때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센터가 a라면 f의 n에 a의 x-a의 n승입니다. 따라서 이게 센터가 a일 때의 테일러 급수의 테일러 정리의 식입니다. 그럼 얘는 c가 0일 때는 여기 a 자리에 0만 넣어주면 위의 식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익스포넨셜의 x 같은 거, 얘를 만약에
센터가 0일 때 3차 근사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fx는 f0, f 한 번 미분한 거에 x, f 두 번 미분한 것에 x 제곱 나누기 2팩, f 3승 미분한 거에 x 3승의 3팩토리알. 이게 fx의 3차 근사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f를 한 번 미분해도 익스포넨셜의 x, 두 번 미분하고 세 번 미분해도 항상 익스포넨셜의 x입니다. 따라서 f의 미분한 거에 0은 항상 익스포넨셜의 0승이 돼서 1이 됩니다. 즉 그 말은 여기가 1, 얘가 1, 그 다음에 얘도 1, 1이 돼서 답은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x 제곱 더하기 3팩분의 x 3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2차 근사식을 3차 근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의 수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익스포넨셜이 0.2라는 값과 그냥 0.2의 제곱의 값을 만약에 구하라 하면 얘는 계산기를 써야 되고 얘는 그냥 0.04로 바로 답을 내릴 수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얘가 근사적으로 얘랑 같은데 익스포넨셜의 0.2는 근사적으로 1 더하기 0.2 더하기 2분의 0.2 제곱 3팩분의 0.2의 3승,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기 훨씬 편리하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그럼 만약에 이거의 n차 테일러 방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먼저 n차니까 n차까지 더해 나가야겠죠. 아까 앞에서 썼던 식을 써보면 센터를 0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x의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값은 오로지 이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 번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승, 두 번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 세 번 미분한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러면 k번째 항을 찾아야 되죠. f의 k번째는 일단 k 팩토리얼 쓰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k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나머지에 해당되는 값은 1일 때 2, 2일 때 3, 3일 때 4니까 k일 때는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되죠. 즉 거기에다 이제 센터를 0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에다 0을 대입하면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죠. 얘는 1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니까 그냥 1이 되고 나머지 이 값을 여기 위에 써주면 k 팩토리얼 마이너스 1의 k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k가 0부터 시작해서 얘랑 얘 사라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k의 xk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만약에 n차 근사해라 라고 하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럴 때는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이 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f에 한 번 미분하면 아까처럼 뭘 구해야 되죠? f의 k번째 0을 구해야 돼요. 자, 일단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죠. 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빼기 t의 마이너스 2분의 3, 두 번 미분은 마이너스 2, 근데 여기 한 번 속미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1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속미분해서 이렇게. 그러면 f의 k번째는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일 때 2가 두 개였으니까 k일 때는 2의 k승, 얘는 2씩 증가하죠. 그래서 1, 3 뭐 이렇게 쭉쭉 가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얘는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에 1 빼기 t의 마이너스 2분의 7이겠죠. 그래서 두 번 할 때는 3까지, 즉 2k 했을 때 2를 넣었을 때 3까지니까 마이너스 1, 3일 때는 5가 나와야 되죠. 3 넣어볼까요? 5 나오죠. 이렇게 하고 1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2분의, 자 여기 잘 보시면 1일 때는 3, 3일 때는 5, 5일 때는 7이니까 여기서 더하기 2만큼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거기에다 k가 0일 때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0을 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1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값을 써주면 k 팩토리얼 2k분의 1부터
3까지 그리고 2k-1을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마지막에 xk인데 이게 답인가요? 아니죠.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서 x제곱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n차 테일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x 얘 2차 근사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죠. 그러면 1 더하기 x의 2차 근사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fx는 f0 더하기 f'0 x f2'0의 x제곱 해서 아니다 마이너스 1의 이 범위 내에서 구하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세 번째까지 일단 구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fx가 1 더하기 x의 2분의 1이고 f'은 2분의 1에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 세 번 미분한 것은 8분의 3에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f에 0 넣으면 1 f'에 0 넣으면 2분의 1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8분의 3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1 더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1에 2팩이니까 8분의 x제곱 얘는 곱하기 6분의 1 하는 거니까 더하기 16분의 x 3승 이렇게 쭉쭉 나가겠죠. 근데 5차를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구하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이거의 근사값을 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근사적으로 현재 얘와 같은데 x자리에 다 0.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5차를 10의 마이너스 3승 아래까지 구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각 항에다가 아래에 다 써줍니다. 그래서 얘가 크면 1차까지 구해야 돼요. 또 얘가 10의 마이너스 3보다 이 값이 크니까 5차 범위 내에서 더 구해줘야 돼요. 얘도 0.01에 나누기 8이니까 아직도 역시 얘가 큽니다. 근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얘죠. 10의 마이너스 3승에 나누기 16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등호의 방향이 이러다가 딱 바뀌는 지점 전까지 즉 요게 1 더하기 2분의 0.1 마이너스 8분의 0.1의 제곱이 바로 5차 범위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승 이내에서 구한 답이